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문재인의 개발바닥 비비는 소리. 그냥은 못 보낸다. 누가? 국민은 너를 그냥은 못 보낸다. 그 다음에 물귀신 추미애 사의를 표명했죠. 너 혼자 잘 가라. 그러냐 그냥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참 창피한 말씀인데요. 고고TV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2, 3일 정도, 길으면 3, 4일 정도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방송을 합니다. 고고TV가 이제 그 보수 우파가 단계를 하고 또한 중도 진보 계획층까지 끌어들여야지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사회적인 콘텐츠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 4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즉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을 수가 없다 하는 방송인데요. 고고TV는 보수 우파입니다. 우리가 변해야지 이긴다 하는 방송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만 가지고 방송을 하니 좌측에서도 공격을 받고 또 나이 드신 분, 그 일반 유튜버, 우파 유튜버 다루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도 공격과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도 떨어지고 또한 구독자가 자꾸 줄죠. 그리고 별로 보지도 않는데 솔직히 이게 진행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5개는 반드시 올린다. 그리고 5, 6개를 올리는데 90% 이상이 노딱이고 광고 수입은 없어요. 그리고 수입이 너무 없어서 제가 투입하는 노동력이나 이 분기 탱천하는 것에 비해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지금 진행 비용이 안 나와서 하루에 한 12시간, 14시간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럽게 문재인을 쫓아낼 때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문재인 쫓아내고 나면은 전부 다 일심동체가 돼서 그때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이렇게 하니 욕하지 마시고 고고TV의 앵벌이라고 하지 마시고 고고TV 저놈은 괜찮은 놈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 달라는 하는 방송은 처음이다.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고고TV의 그 논점과 지향점이 같으신 분들만 여유 있으신 분들만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가 1년 동안 그래도 하루에 5개씩 꼬박꼬박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고TV의 노력과 정성이 그래도 애처롭고 고마우신 분들은 자율구독료 몇만 원씩이라도 좀 링크 좀 걸어주시고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나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수입도 없고. 그래서 염치가 없어요. 고고TV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수입이 10,000원이 안 될 때가 태반입니다. 한 달에 그 자율구독료 내시는 분들이 30만 원이 안 돼요. 후원하시는 분 몇 명만 제외하고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의 개발바닥 비비는 소리. 너는 그냥은 못 간다. 물개신 추미애. 너는 지금 사표를 냈지만은 너 혼자 가서 절대 물귀신 쪽으로 너는 꼬르락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추미애가 농계 작전을 하러 들어왔죠. 농계같이 생기지도 않은 것이. 추미애와 문씨의 목적은 윤석열을 찍어내라. 기성전 윤석열 퍼내기였죠.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면 윤석열이 힘을 못 쓸 것이고 식물총장이 되죠. 검사직을 박탈했으니까. 그죠? 총장직은 놔두고 검사를 직무정지한 거예요. 시대의 사건이죠. 그리고 2개월 후면 공수처가 가동이 될 것이다.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2개월을 정직시킨 것이죠. 이거는 나 그놈의 이름을 자꾸 기억하기 싫어. 외대교수라는 정씨, 그죠?
그놈이 한 거 아니에요. 문 씨가 했고 추 씨가 한 겁니다. 이용구가 주도했고 문 씨, 추 씨가 주연이고 이용구가 행동대장으로 들어가서 한 거죠. 법무부 차관이라는 놈. 이용구가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고야 진짜 하기 싫다. 추 씨가 오늘 문 씨를 만나서 그 문 씨가 불렀겠죠. 아니면은 추 씨가 오빠 나 들어갈게 그랬겠어요? 아니죠. 정직 2개월을 갖고 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다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 씨 오빠한테 칼을 겨누는 그 칼을 부러뜨려서 공수처로 다 이관시키면 되죠. 오빠 이제 나 그만둘게요 한 게 아니라 문 씨가 잘했다. 응?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수뿐이 없고 나서지도 않아요 이러면 그런데. 근데 사의를 네가 내는 식으로 포장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표를 내면은 당장 받아야 되는데 아직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지금 당장 임명을 하면 이용구 같은 애 또는 이성윤 같은 애를 임명을 하면 국민들이 대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야 너가 사표 내는 거를 이런 트릭을 써서 윤석열이도 우리 민주당 똘마니들이 더불어민주당 똘마니들이 사퇴 압박을 가하고 문씨 홍위병들을 문씨 홍위병들을 앞에 세워서 이지매를 가하면은 윤석열이 그만두면은 너도 이제 그때 사표를 해서 내가 연말 연시에 개각을 하면서 너도 포장해서 나가게 해줄구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주 더럽고 치사한 게 문씨예요. 이거 대통령 아니에요. 하는 꼴을 보면은 이장도 이렇게 안 해요. 뭐 문씨가 뭐 이장감이다? 이장감도 못 돼요. 솔직히. 응?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 놈이 그죠? 무지랭이로 살아가야 할 놈이 판사 사실을 붙어야 되지 않을 놈이 붙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해요 지금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어느 한 가지는 잘하는데 이놈은 전부 다 못하는 불능이야. 고자란 말이죠. 고자. 침만 질질 흘리고 모든 걸 갖다가 지 혼자 살기 위해서 결제를 안 해. 그리고 밑에 하수인으로 하여금 다 만들어서 자기 앞에 갖고 오면 그때야 결제하는 놈이야. 내가 엮여 들어갈 게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죠. 그죠? 이게 문 씨가 5년 동안 한 짓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제부터는 더 하겠죠.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찍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신청을 하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직권남용에 걸려들지 않겠다. 그러나 이 제거한 이거로도 직권남용이 우리가 정권만 찾으면 충분히 골로 보낼 수 있어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제거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밑에서 그냥 가져온 것만 했어요. 내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갖다가 징계위원장으로 하지 말라.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 그죠? 직권남용에 안 걸려들고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이런저런 걸 다 청와대에 앉아서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야 얘가. 지가 살 길만.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난 몰라. 나만 살아야 돼. 이런 놈이죠. 그죠?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명까지 할 필요 없어. 똥령이라는 거지. 대똥령.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인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꼴값을 해요. 대한민국 법치체계와 대한민국 검사 조직을 형해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는 거죠. 형해화시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놈은 애초에 맛이 갔고 쉬었고 미친놈이었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계획을 비롯한 권력기관 계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추미애 특별히 감사한다. 추 장관 본인이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당장 안 잘리겠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연말 전후에 연말 연시 전후에 뭐 개각을 할 때 그때 슬쩍 끼워놓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윤석열이 안 물러나면은 추미애도 지키겠다는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가 시대가 부여한 의무야? 뭐 추미애의 추진력이야? 윤석열한테 물귀신 작전으로 하랴 정직 2개월뿐이 안 때려놓고 이거는 말이죠. 길게 보면은 길게 안 봐도 돼요. 한 4, 5개월만 보면은 최고의 악수를 둔 거예요. 문 씨하고 추 씨가. 이제 추 씨는 뒷짐지고 오리 팔자걸음 뒤뚱뒤뚱 걸으면서 또 이제 나오겠죠. 그죠? 이해찬이가 계속 나오듯이 추 씨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이런 참사 참극의 문 씨와 그 족속들을 용서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지성과 그죠? 합리적인 집단적 이성을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정권도 이길 수가 없다. 이것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라고. 소련도, 소련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그죠? 국민의 반동과 대중과 반란을 무서워한다고. 근데 이놈은 아직까지도 그게 무섭지가 않은가 봐. 이런 개 발바닥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조했고 세종대왕을 연봉이는 거야 이놈들이. 이 아름다운 한글, 그저 과학적인 한글을 갖다가 문씨와 출씨와 떡을 미친 당애들이 이렇게 한글 자체도 형해화를 시켜요.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문씨 주연의 막장 드라마다. 문씨가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범죄에 가담했다. 오직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냈다.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야권에서 나오는 논평이에요. 강하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 그러죠. 문 대통령이란 대통령을 빼야 돼요. 문재인이라고 공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 누가 하나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 같이 지금 젊은 애들이 안 나오는 건 말입니다. 20대들이 대학생들이 요새 서울연고대 애들이 우리 다닐 때보다 훨씬 똑똑해요. 많이는 뽑지만은 그죠?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섭취하고 배운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똑똑해요. 근데 얘네들이 첫 번째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목적이죠.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100% 디지털 세대예요. 우리 50대 중반부터 이상은 물론 디지털 시대도 있어요. 전부 다 아날로그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아날로그와 같은 투쟁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애들은 자기들의 분노와 비판을 표시하는 거는 SNS, 그죠? 내부 통신망이나 카톡이나 댓글이나 이런 데 표시한다는 거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나가봐야 혐오스럽게 된다고. 그래 미래 세력이 광화문에 나가도록 우리는 광화문을 비워줘야 되고 댓글도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막 5줄, 6줄 말이야. 어떤 분들은 그 받침도 안 맞아. 그냥 가면 문재인에 대해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정오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는 한 줄 딱 쓰고 나가. 한 줄 딱, 2줄 딱 쓰고. 팩트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SNS 활동도 댓글도 젊은 애들이 문재인한테 분노를 느끼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애들이 댓글을 장악하도록 문바들하고 싸우도록 놔둬야 돼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자꾸 답답하다고 네이버 댓글을 길게 달잖아요. 그럼 뭐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찬성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 젊은이들이 댓글이 참, 말 한마디로 딱 그냥 조롱과 희롱과 위트, 해악을 딱 젊은 애들이 날리는 거에 그런 게 가려진다는 거죠. 자, 검사 징계위의 문제인데, 얘가 지금 오늘 새벽 4시 15분에 정직 2개월을 때리고, 이걸 의결한 지 하루 만에, 하루도 안 지나서, 그죠? 오후 8시에 징계를 해버렸어요. 14시간 만에. 그래서, 문신이가 우사인 볼트냐? 네가 우사인 볼트를 흉내냈냐 이거지. 너는 참 나쁜 놈이다. 나쁜 일과 악행과 악법은 빨리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게 하는 것이 쇼고, 그죠? 모든 게 하는 게 악행이고, 그죠? 악의 그름을 갖고, 이제 국민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했어. 출시에 재청해서 징계 사인했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뒤에 숨어 있다가 지가 사인하는 순간 문재인이는 전면에 나온 거야.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가 흑장막을 긋고 흑장막 검은 장막을 긋고 나왔어. 이러면 이제 윤석열과 마주치게 됐다는 거죠. 윤석열과 1대1 대결로 들어가죠. 왜? 윤석열은 출시가 징계를 갖다가 사인을 하든 말든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효력 집행 정치를 간다. 효력 집행 정지를 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어차피 문신호가 주연이었고 네가 감독이었고 다 했지만은 어차피 나는 너랑 싸울 거야. 문씨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윤석열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대권주자 1위 후보로서 문씨하고 대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그래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검사 판사들은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 지성들이에요. 그 힘든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몇십 명 인감 안 돼요. 한 1년에. 의사들이야 수천 명 나오죠. 수천 명. 의사들하고 질이 달라요. 농담으로 판검사들, 변호사들은 볼펜 한 자루면 평생을 먹고 살아. 그죠? 근데 의사애들은 엄청난 장비도 도입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법조계 집단이라는 게 그죠? 부정적인 면도 많죠. 솔직히 검사 판사가 가서 재판을 받아보고 가서 검사한테 조사받은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거기 가면 쪽팔려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사업할 적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놈이 좀 사고를 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가봤는데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인권을 갖다가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경시하는 것을 검찰 개혁을 하라 그랬는데 문 씨는 그걸 한 게 아니고 인권을 더 탄압하게 되죠. 지금 검찰을 갖다가 탄압하는 거 보면 윤석열을 정치 권력을 독립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문 씨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법조계가 아마 8, 90%가 지지를 할 거예요. 판사들이든 검사들이든. 그죠? 오늘부터 당장에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의 부부장 검사 35기 될 전원이 이성윤이 나가라 하고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2%에.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새 애들이 35기면 40대 미칠 거예요. 전후나. 그러면은 요새 애들이 계속 SNS에서 비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런 세대라고. 그런데 여기서 거리로 나올 적에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기 시작하고 많이 한 2,000명에서 500명 이상 사표를 던지기 시작하고 거리로 나올 때 그때 이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SNS는 놀이가 되어 있고 감춰지잖아요. 그죠? 익명성이란 게 있잖아요. 이건 실명을 갖고 검사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그것까진 잘했는데 검사들이 밖으로 나와야 돼 이제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가 윤석열은 확실하게 대선 주자 1위 여야를 비롯해서 문재인의 대치 국면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지성과 지식인들의 모든 지원을 받아서 윤석열은 문재인을 싸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법과 국민과 헌법과 정의가 이긴다는 것이죠. 방송하는 고고티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막 요새 방송하기 싫어 죽겠거든요. 응? 결론은 뻔히 나 있고 과정은 전부 다 보여. 그런데 비난하려고 비판을 해야 되니까 아주 기분이 나도 더러워요. 꿈자리가 사납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윤석열이 2개월 동안 정직을 당했으니 법정 소송을 간다는 거예요. 행정 소송을 가고 그죠? 또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간다는 거죠. 그저께 내가 조미연 판사의 그 명판결문 즉 윤석열의 그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거로 인해서 윤석열이 이길 것이다 그런 영상을 찍어놨는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건 정직 2개월이야 2개월 준비하다 보면은 2개월이 가버려요 그냥. 응? 이걸 노린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출시하고 문시하고 떡을 미친 당애들이 이걸 노린 거 아니야. 2개월만 발 묶자. 우린 공수처 가서 윤석열을 잡아들이면 된다. 못 잡아들여요. 근데 보시라고. 윤석열의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부터는 국민을 대변하게 되고 국민이 지지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잡아들이는 순간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미리 광화문을 비워주세요. 나이 드신 분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몰라요. 지금 어떤 세대가 터질지. 단 미래 세력이 터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고고티브이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4.19도 그렇고 5.16도 그렇고 5.16 때 뭐 박정희가 40대였는데 거미티 애들은 30대였는데 5.16도 그렇고 4.19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 부마 항쟁도 그렇고 모두가 10대 20대들 젊은 사람들이 했어요. 광장을 비우셔야 되고 SNS를 자제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욕도 먹더라고 고고티브이가. 그럼 나이 드신 분은 뭐 뒷방으로 물러나라는 소리요? 물러나야죠. 영향력이 없고 확장력이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거야 이제 내일 그죠? 하는데 2개월이 문제란 거죠. 그때 조미연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명판결을 내렸잖아요. 그 당시에 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크다. 국민의 피해가 크고 검찰 조직의 피해가 크고 헌법과 법률적인 피해가 크다. 그래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그죠? 그런데 조미연이가 빨리 가져와. 내가 해줄게 하지 않죠. 조미연이한테 배당될지도 모르고 또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법원까지 손을 미치고 있으니까 배정이 잘못돼 버리고 민변이나 우리법연구 출신으로 가면은 이 징계 효력 집행 윤석열이가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기각이 되거나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2개월이라 이거야. 윤석열이가 지금 그 정직 2개월은 2개월 동안 돈을 못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조미연이가 말했던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뭐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정신적인 피해, 국가적인 피해. 그죠? 그걸 빨리 효력 정지, 그러니까 뭐야? 직무 정지 2개월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여도 한 달 정도가 간다 그래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빨라봐야 20일. 행정 심판을 또 배정해야 되고 열어야 되고 자료 검토하고 정인들을 받아야 되고 그죠? 얘네는 필사적으로 그 심재철이 같은 애 그죠? 이용구 같은 애 이런 애를 정인으로 가서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개월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고고티브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윤석열을 확확 밀어줘야 돼요. 국민이 일반 시민이
여론조사로 해서 문재인을 갖다가 폭락을 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을 폭락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제발 좀 참아라. 홍준표 같은 애, 배현진 같은 애, 장제원 같은 애가 야권을 갖다가 폄훼하고 뒷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국민의힘 지지를 안 올라가고 일반 국민들은 혼란만 빠뜨린다. 그래서 확실하게 국민이 이제 윤석열의 지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은 문재인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냐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2020년 12월 16일 자정에 찍으니까 수요일, 목, 금, 내일 모레 리얼미터에서 과연 얼마나 떨어질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론 기사는 뭐 별의별 분석을 다 해. 언론 기사가 80%는 다 이상한 짓을 해. 돈 따먹기 위해서 그것들도.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징계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 빨리 받아들이라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시티즌 파워뿐이 없다는 거죠. 문재인 지지율을 급격하게 하락시켜야 된다고.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2달 갈 걸 보름 만에 끝내줘야 돼.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걔네들 출범하자마자 다 가져와 이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울산 부정선거 사건, 월성 1호기 월성 원전 사건, 옵티몬스 사건을 칠 수 있도록 몇 달을 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TV 이런 무식한 놈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떨 적에 보려면 예측이 확확 맞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문 씨는 추미애를 완벽하게 보호했고, 그죠? 윤석열을 찍어냈고, 추미애는 검찰을 와해시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대통령의 놈을 자르면 돼. 지가 임면했으니까 해임시키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추미애를 통해서 차도살인이나 그러는데 추미애를 통해서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지. 그럼 국민이 참을 것인가? 그죠? 우리 나이 때는 이걸 다 알죠. 그런데 10대, 20대 대들이 이걸 깊게 들여다 볼 것인가?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2개월 동안 언행이 언론에서 추적이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호인만 나오고 또 언론은 이 정권을 쓰레기 위해서 계속 폭발적으로 기사를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윤석열 편이고 내가 김종인 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떠한 도구도 문재인만 치면 된다. 저 사악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저런 쫄보 정권이 일반 국민보다 못한 문씨라는 게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형해야 되는 이 사건 이런 시기를 빨리 넘겨보자. 지금 현재 보면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조직이 없죠. 야권은 분열돼 있죠. 서로가 소리를 탐하고 지들끼리 내가 똑똑해 너는 그만둬 이러고 있죠. 국민들이 야권에 대해서 정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윤석열이 나와서 윤석열이 문재인을 치려고 하는데 그죠? 야권에서도 우리도 일단 윤석열을 밀어야 돼요. 일단은 윤석열이 지금 가장 문씨를 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고TV의 후원과 자율 구독 요청 여유 있으신 분만 1년 이상 보신 분, 6개월 이상 보신 분, 연말 1년 동안 고생한 걸 고고TV를 생각해서 다음에 몇만원이라도 링크 걸어주십시오. 꾸준히요.